안녕하세요, 솔로맨입니다. 휴일 잘들 쉬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전세버스는 이제 봄철 되면 일이 많아서 빨간 날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답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코인값 벌려면. 오늘은 익산 갔다 왔고요. 이스라엘이 네 먼저 선빵 찔렀네요. 미국이 무슨 서로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먼저 선빵을 찔렀네요. 4차 협상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2일 날 한다고 다 전해 들었는데 지금 하루 이틀을 못 참고 지금 이스라엘이 선빵을 날렸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란 측에서 트럼프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당근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원래는 트럼프가 공격을 하기로 다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 공격을 미루고 4차 협상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거 보면 분명히 트럼프 일가에게 뭔가의 금전적 보상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진짜 나쁜 새끼예요. 그죠? 이게 정말 나쁜 새끼예요. 이건 우리 코인 때문에 트럼프를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기 재작년 누구 갔죠? 우리 한국에. 우리 천만 다행입니다. 그 자식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다시 왔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트럼프 지옥 갈 거예요. 지옥.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트럼프.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그나저나 이 미국이 저는 공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틀 전만 해도 오늘 토요일 지금 밤이죠. 지금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뭔가가 금전적 보상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선빵을 날려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아주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은 뭐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을. 그래서 미국이 일단은 4차 협상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4차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확전이 될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이 나도 지상전이 이제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공습만 있게 되면 미국도 별다른 피해도 없을 거고 이란도 시설이 상하는 거지 이란 민간인들한테 공습을 할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또 작년 여름처럼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기는 하겠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 외에도 강습 상륙함이 갔단 말이에요. 강습 상륙함. 이건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해병대 전단 특수전 부대가 갔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상작전이 지금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강습이니까 선박을 통해서 이제 해안에 상륙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병 특수전 부대가 있어요. 미국도. 해병 특수전 부대는 이제 헬기나 항공기를 통해 가지고 강습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낙하산 타고 수송기 같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내부에 침투해 가지고 부분적인 지상전을 펼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 수뇌부들을 전부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아마 그렇게 특수전 부대가 투입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 해병 특수전 부대가 움직이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매우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주일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 여름에도 그랬죠. 한 일주일 정도 갔나요?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건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까지 아마 공격을 하고 아마 또다시 멈추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전망을 해보는데 요번에는 대신에 저번 공습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력 면에서는 작년 여름은 이제 전폭기를 통해 가지고 핵시설 있는 데만
핀셋 타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군부대부터 해서 군사시설부터 해가지고 이 무차별적인 산업시설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정부 시설들 위주로. 그러면 폭격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는 거예요. 광범위해지면서 그 다음에 화력도 엄청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 산업은 마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미사일 발사대가 미사일이 한 2,000기에서 3,000기 남아있다고 하네요. 탄도미사일이. 근데 요게 사거리가 지금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는 거고요. 근데 저 이전 작년에 이 공습 때문에 이 미사일 발사대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이 발사대가 몇 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근데 요번 공습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거의 다 파괴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 미사일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그 종국적으로는 이제 국가 멸망 단계로 가겠죠. 경제가 이제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먹고 살 게 없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이란도. 그래서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짜고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지금 주말 동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분리하면 또 언제든지 발 빼는 게 또 트럼프예요, 그죠? 그래서 미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아주 심하게 입지 않는 이상은 이번 전쟁, 이번 공격도 아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이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공격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전적으로 강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그런 그 심리적인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올랐던 상승했던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거 그대로 다시 돌렸죠. 오른 만큼 그대로 다시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더 내려간 건 아니고 올랐던 만큼만 그대로 다시 뱉어낸 거예요. 아마 지금 가격에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은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면 그건 상패예요, 상패. 예, 상패각이에요. 더 내려가면 그 코인은 아마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저기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트코인들은 더 내리기가 힘들 거예요. 이미 바닥에 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트코인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알트코인들이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한 10에서 15%? 최대 20% 정도까지는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 개미들이나 기타 중소기관들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게 되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코인 시장이. 그걸 원하지 않겠죠, 세력들도. 그래서 아마 그 메이저 위주로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일반 알트들은 우량 알트 뭐 잡고 다 포함해서요, 이것들은 그냥 그 거의 횡보 수준에서 묶어놓고 메이저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요것들만 올렸다 내렸다 아마 이렇게 해서 흔들 것 같습니다. 뭐 사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말 지나면, 연휴 지나면, 월요일까지 지나면은 분명 지금 가격에서 지금 흘러내린 만큼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클래리티 지금 법안 지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게 3월이든 4월이든 최대 4월 말까지는 통과될 거로 지금 보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그 미국의 그 유튜버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런 분위기를 제가 전해드렸고,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늦어도 4월 말까지 통과되게 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하는 발행사들이 엄청 늘 거예요. 그 얘기는 엄청나게 찍어댈 거라는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 얘기는 미국 단기 국채가 엄청나게 판매가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결국은 모든 유동성들이 이제 미국 재무부로 집중되는 겁니다. 달러가 넘쳐나는 겁니다. 현금 넘쳐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3월, 4월 어느 정도의 그 불장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한번 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물론 틀 수도 있어요. 틀 수 있지만 개인적인 기대감을 좀 더 덧붙여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저점 가격 대비해서 최소 20-30% 정도는 쏴줄 것 같고요. 최대 50% 이상 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다시 1억 5천 선까지는 회복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50을 넘어서 400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XRP는
4천까지는 어려워도 3천원 선까지 무난히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솔라나 20만원까지는 가죠. 그렇게 되면. 예, 이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3월 4월 어느 정도 그 반등이 좀 있으면 쏴주면 그 정도 상승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4월 5월 지나서 이제 5월 케빈 워시 취임을 하고요. 6월 1일 이제 정식 임무, 연준 의장 임무 들어가고, 아마 케빈 워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 할 거예요. 6월달은. 3월은 아마 동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6월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케빈 워시 첫 연준 의장 이 첫 근무, 예? 첫 임무 하면서 이제 개시할 거예요. 개시, 금리 인하 개시. 저는 과감하게 1% 금리 인하 한다고 배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장 옵니다. 미니 불장 옵니다. 네, 옵니다. 그래서 6월에서 7월 초까지는, 그러니까 휴가철 전까지 미니 불장 한번 오지 싶습니다. 네, 요거는 또 따로 때려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가격 좀 흘러내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XRP는 좀 담아두세요. 좀 18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 이거 지금 메이저 빅4 메이저 4개 중에 저는 지금 XRP가 가장 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XRP를 지금 돈이 더 있으면 저는 담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XRP 담으세요. 지금 2,000원 넘어가기 전에 얼른 담으세요. 네, 편한 마음 되시고요.